안녕하세요. 다솜이 여러분, 배정원입니다. 여러분 혹시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나요? 샬롯이 토끼라는 성인 장난감에 빠져서 방에서 톡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그 토끼가 주는 즐거움, 자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 자위는 여태까지 속설이 참 많이 있어 왔어요.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, 뭐 키가 안 자란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, 서양에서도 뭐 손바닥에 털이 난다 막 이렇게 겁을 주기도 했대요. 그리고 실제로 중세나 이럴 때는 자위행위를 하면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막 때려주기도 하고 체벌도 주고 막 금식시키기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, 이제 근래에 들어서 자유행위가 성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밝혀지면서 실보다는 오히려 득이 많은 행위다. 이 자유행위를 하면 일단 성적 긴장을 좀 풀어주고요. 그리고 불안도 누그러뜨려주고, 그리고 또 자신의 성감대나 자기 성기 사용법을 잘 알게 된다는 거,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하고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.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좋은 점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는 게, 자유행위가 나한테 좋은 건 아는데 내가 요즘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자유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. 뭐 비뇨기과나 혹은 정신과나 이런 전문가들이 만든 그 자위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 항들이 있습니다. 한번 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. 하루도 빠짐없이 자위를 한다. 하루에 3회 이상 자위를 한 적이 있다. 실제 성관계보다 자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시나요? 혹은 일상의 스트레스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위가 필요하다. 공공장소나 회사 같은 곳이 문제가 될 텐데 그곳에서 자위를 시도한 적이 있는가? 또 타인과 있을 때 몰래 나 혼자 자위를 해본 적이 있는가? 그리고 성과 무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면서도 자위행위를 한다. 또 친인척이나 친구, 뭐 회사 동료들을 떠올리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. 자위를 못하면 굉장히 그 불안해지고 또 초조해진다. 여기에서 한두 개 정도 해당되면 정상이고요. 세네 개 정도 해당하면 고위험군이라고 하고, 5개 정도가 넘으면 자위 중독이 의심된다.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그냥 단기간이면 괜찮은데 계속될 때, 6개월 이상 계속돼서 일상생활이 안 될 때 이제 이거를 자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자위 중독은요, 어떤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냐면, 자위를 하다 보면 자꾸 자극의 극치가 높아져야 내가 성흥분을 느끼고 만족, 오르가즘을 느끼기 때문에 자극에 둔감해지는 거죠. 그리고 음경 망곡증, 음경에 상처가 나거나 다치면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거든요. 그리고 그 자위를 계속하면 좀 극심하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죠. 그리고 굉장히 왜 이 성적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. 자위 중독에 있어서도 걱정이 되는 건 포르노하고 연결될 때 좀 더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포르노를 보고 자극을 받아서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사실 일상에서 만나는 파트너, 내 파트너하고는 자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발기가 좀 어려워지는, 혹은 발기가 됐다가도 강직도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자위를 하다 보면 빨리 사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루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위 중독이 되셨을 때 이제 이 중독은요, 어떤 중독이든 외로움과 고립, 그리고 소외됨, 그리고 지루함과 연관이 있습니다. 자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, 그리고 나가서 뭔가 활동하고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것,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종의 성 에너지를 좀 생산 에너지로 쓰시는 거죠. 그래서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그림이나 혹은 글을 좀 써본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,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죠. 근데 운동도 나 혼자 하는 운동도 좋지만 팀으로 움직이는 운동이 좋겠죠.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고, 좀 차분하게 나를 조절하려면 요가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요리같이 이렇게 좀 숙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보상이 있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자유
자위 중독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이 어떤 중독에서 끊으려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과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파민 관련해서 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위 중독의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문적인 치료를 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이미 부부거나 파트너가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네. 자위에 빠지는 경우는 왜 네. 그런 걸까요?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섹스는 왜 상대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. 잘해야 되고 상대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위행위에 빠지기가 더 쉽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자위 중독이 되는 경우는 포르노하고 연관될 때 훨씬 더 왜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포르노를 보다 보면 왜 일상적인 파트너하고 하기 어려운 체위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자극이 굉장히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파트너하고 할 때 사실 흥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파트너가 있는데도 내가 자위만 하고 있다면 어떤 게 내가 자위로 빠지게 하는 요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위할 때 그래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, 위생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자위를 하실 때 남자들의 자위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주로 이제 손으로 하잖아요. 그런 피스톤 운동 비슷한 운동을 하실 때가 많은데 그 어떤 분들은 왜 모서리 같은 데다가 비비거나 혹은 왜 이렇게 딱딱한 데 부딪히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좁은 데다가 집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막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으로 자위행위 하시는 게 좋고 포르노 보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상상으로 그 나한테 자극을 좀 일으켜서 하시기를 권하고요. 여자들의 경우는 예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잘 모르고 막 바나나나 뭐 혹은 오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왜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것들 같은 것들을 넣기도 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 넣었을 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냥 요즘 나오는 예쁜 딜도 쓰세요.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경우는 이 바이브레이터만으로도 굉장히 그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고 자위할 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파트너하고 할 때도 딜도 같은 걸 이용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위할 때 딜도 기능이 있는 바이브레이터를 쓰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